됐나요? 시작하자. 오늘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번에 칼라 챌린지에 새로 1등으로 올라온 논문인데요. 제목은 Trajectory Guided Control Prediction for End-to-End Autonomous Driv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들이 서술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End-to-End Autonomous Driving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Trajectory Base라고, 먼저 웨이포인트들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로우 레벨 컨트롤러 PID 같은 거를 써서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 센서 인풋들을 받아서 바로 컨트롤 시그널을 아웃풋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트래젝토리 베이스는 더 롱타임 호라이즌을 고려할 수가 있으니까 뭐 미래에 일어날 충돌 같은 거를 좀 더 잘 피할 수 있다고 쓰고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트래젝토리를 먼저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로우 레벨 컨트롤로 따라가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경우나 그런 것들이 생성됐을 때, 뭐 예를 들어 공률이 큰 뭐 좌회전을 해야 될 때, 뭐 그럴 때 좀 잘 못 따라간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베이스의 장점은 로우 레벨 컨트롤러가 없다 정도로 서술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그 트래젝토리 베이스의 장점과 연결되는 건데, 보다 미래를 잘 고려하지 않고 현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뭐 차량과의 충돌, 뭐 좀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단점을 잘 합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였고요. 근데 그냥 따로따로 학습해서 그 아웃풋만을 고려해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컨트롤 베이스 브랜치에서는 멀티 스텝 컨트롤, 그러니까 앞으로 K 스텝 동안의 컨트롤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데 그걸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트래젝토리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그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조인트하게 러닝하는 게 처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걸 구현하는 멀티스텝 컨트롤 프레딕션 브랜치를 뭐 GRU 베이스로 트랜스퓨저랑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고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개의 카메라만 써서 칼라 리더보드에서 1등을 찍었다라는 걸 컨트리뷰션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릴레이티드 워크는 좀 저희가 다 아는 뭐 칼라 챌린지에 나왔던 논문들 써놓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두 개는 이제 뭐 사실 이 논문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 혹시 이게 이 모노큘러 카메라라는 게 네. 그 라이다는 아예 안 썼다는 거야? 아니면 라이드 안 쓰고 그냥 카메라 한 대만 앞에 보고 대만으로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센서 되게 간단한 거 썼는데도 잘 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릴레이티드 워크 위에 3개 정도 있고, 이 FAS 넷이 이 논문이 이제 그 트래젝토리를 플래닝하는 브랜치 그 네트워크랑 컨트롤 아웃풋을 바로 그 컨트롤을 바로 아웃풋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뭐 그걸 여기서 연관을 받았다고 써놓고 있고요. 뒤에 두 개는 사실 큰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시나리오로 나눠가지고 뭐 앙상블처럼 했다는 정도로만 서술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방법을 써서 학습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프로블럼 세팅을 간단히 보면, 저희가 아는 그냥 프로블럼 세팅인데요. 엑스펄트로부터 얻은 뭐 데이터셋이 있겠죠. 뭐 스테이트랑 액션 페어일 텐데, 그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뭐 같은 스테이트를 저희가 인풋으로 받았을 때 그 엑스펄트와 비슷한 액션을 내도록 하는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뭐 어떤 플리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엑스펄트 데몬스트레이션은 이 워치라는 거 저도 처음 봐서 찾아봤는데, 칼라 챌린지 같이 이제 똑같이 칼라 세팅해서 실험을 한 논문인데요. 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써가지고 도로 정보나 도로 정보나 차선. 죄송한데 네. 뭐라 하지? 그 목소리가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노트북이긴 한데, 아, 그래? 지금은 괜찮나요? 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진행. 그래서 이 로치라는 거는 그냥 도로 정보나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써서 학습시킨 거라 되게 잘 주행한다고 해서 이걸로 엑스퍼트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이제 트래젝토리 브랜치랑 물티스텝 컨트롤 브랜치를 동시에 학습시켰냐는 건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카메라만 썼다고 했으니까 인풋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와서 위에 레즈넷을 통과해서 어떤 피처 F로 변환이 되고 그다음에 컬러 챌린지에서 턴 레프트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지 저도 잘 처음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속력이나 지금 턴 레프트 뭐 이런 정보 그리고 꿀 포인트가 이제 벡터로 들어와서 이것도 이제 MLP 통과해서 인코딩이 되면 두 개를 이제 컴캣한 다음에 먼저 이게 트래젝토리 브랜치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웨이포인트 K개를 만들게 되고요. 그 웨이포인트 K개를 찍는 과정에서 다 찍고 나서 이게 컨트롤 브랜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찍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컨트롤 브랜치에 또 다른 인풋으로 들어가면서 그 컨트롤 브랜치에서 또 K개 왜 A0부터 K지? 네, 어쨌든 K개 컨트롤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K개 컨트롤 아웃풋이 밑에서 나왔고 위에 트래젝토리 브랜치에서는 K개의 웨이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웨이포인트 K개를 따라가는 또 로우 레벨 PID 컨트롤러를 쓰면은 PID에서 나오는 컨트롤 아웃풋이 있겠죠? 그걸 A 트래젝토리라고 하고 이제 밑에서 나온 애를 A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여기서는 그냥 리니어하게 콤비네이션을 했는데 섞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겠다. 이게 이 논문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래젝토리 브랜치를 설명드리면 이거는 그냥 트랜스퓨저에서 맨 마지막에 GRU로 웨이포인트들을 찍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PID 컨트롤러를 썼던 거라 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이 좀 더 메인 컨트리뷰션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조인틀리 런을 한 걸 컨트리뷰션으로 되게 앞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웨이포인트 K를 다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나서 밑에 있는 컨트롤 브랜치를 또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템포럴 모듈이란 것도 이제 밑에 보이시는 템포럴 모듈도 GRU 베이스로 구현을 했다고 써 있는데요. 이제 웨이포인트를 하나 찍을 때마다 그 웨이포인트랑 그다음에 이 템포럴 모듈에서 나오는 또 히든 아웃풋 HT가 이제 어텐션처럼 계산이 되고 그게 현재 이미지 피처 F랑 어떻게 잘 결합이 돼서 얘네가 이제 타임스텝 T일 때 피처 JT 컨트롤이 되고요.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액션을 뽑는 폴리시 네트워크가 맨 마지막에 있고 그렇게 뽑힌 액션 AT 컨트롤이랑 그다음에 타임스텝 T일 때 피처 벡터 JT 컨트롤이 다시 템포럴 모듈 얘도 이제 GRU인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이제 아웃풋을 뽑게 되는 형식입니다. 저 그 WT와 F 사이엔 저 기억 내적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내적으로. 두 개 이제 디멘션이 어떻게 잘 맞춰지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두 개 내적해가지고 약간 어텐션 쓰는 것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MLP로 맞추겠죠. 네네. 디멘션 MLP로 맞추고. 아, 맞네요. MLP가 써있구나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 자체는 간단해서 그 트랜스퓨저에서 쓰는 GRU처럼 웨이포인트 계속 하나씩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히든 유닛을 이 밑에 컨트롤 브랜치에서도 GRU 쓰는 히든 유닛이랑 계속 어텐션 계산해서 컴캣하면서 컨트롤을 계속 뽑겠다는 형식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로스는 이제 트래젝토리 브랜치에서 나오는 로스랑 컨트롤 브랜치에서 나오는 로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 제안하는 로스 세 개를 잘 더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트래젝토리 로스는 당연히 엑스포트가 지나간 웨이포인트랑 차이 더하기 이제 여기 다 보이시는 게 이 J가 여기서 J 제로들은
이미지랑 그 피처 벡터가 인코딩된 피처 벡터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 J0 트래젝토리랑 엑스포트에서 J0 네, 두 개 사이에 로스 해가지고 더한 게 이제 트래젝토리 로스가 되고 컨트롤 로스도 비슷하게 그냥 그 엑스포트 이 해시 달려있는 게 엑스포트인데 엑스포트의 액션이랑 비슷하게 가도록 학습을 했고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 피처도 아까 계산한 이거 있죠? JT 컨트롤 얘도 이제 엑스포트랑 계속 같아지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트롤 브랜치에서는 현재 당장의 컨트롤 아웃풋이 중요하니까 당장의 컨트롤 아웃풋에 대해서는 K분의 1 인을 하지 않았고요. 뒤에 이제 1부터 K 타임 스텝에서 예측한 멀티 스텝 액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덜 중요하니까 다 더한 다음에 K분의 1을 해서 더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억실러리 로스를 더했는데요. 이거는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뭐 정확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현재 이미지를 보고 현재 스피드랑 밸류를 프레딕션하는 로스라고 써 있어서요.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로스를 디자인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우 레벨 컨트롤러에서 그 A 트래젝토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액션 그 트래젝토리 베이스로 했을 때 액션이 나오고, 이제 밑에서 또 그 컨트롤 베이스로 했을 때 액션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 알파를 설정을 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트래젝토리 스페셜라이즈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위의 방식으로 더하고 아니면 이제 아래 방식으로 더하게 되는데 이때 웬만하면 다 트래젝토리 스페셜라이즈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론문에서는. 그 다음에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 같은 걸 할 경우에만 컨트롤 스페셜라이즈로 되게 했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네. 컨트롤 로스에 네. 그 베타가 뭐 저 베타 디스트리뷰션인데요. 그냥 베타 디스트리뷰션? 네네. 어떻게 저 생각을 하지? 네, 알겠습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조 설명이 끝났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먼저 이제 다른 그 칼라 소타 논문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대신 이제 루트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퓨저나 러닝 프롬 얼 비클보다 조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CP가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메소드의 이름인데 SB랑 ENS가 뭐냐면 이제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라면은 그 컨트롤 브랜치랑 트래젝토리 브랜치가 엔코더를 공유하는데 그 SB는 그 엔코더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 다른 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이제 TCP, ENS는 앙상블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서 설명한 TCP랑 엔코더를 공유하지 않는 TCP, SB를 두 개를 앙상블해서 결과를 뽑았을 때 훨씬 더 잘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들이 1등을 했다 이거고요. 그다음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했다시피 컨트롤만 사용했을 때, 트래젝토리만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나를 이제 비교한 실험도 있었고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는 다른 점수들은 다 높은데 그 다른 차량과 충돌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트래젝토리만 사용했을 때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훨씬 적은데 다른 점수들은 훨씬 더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이 컨트롤 원리를 사용하면은 뭐 커런트 타임 스텝만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뭐 이상하게 운전하는 자동차나 미래에 일어날 충돌들을 좀 더 늦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블레이션 스타디로는 컨트롤만 사용한 네트워크에다가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컨트롤만 사용한 네트워크는 당연히 더 점수가 안 좋을 거고 걷다가 이제 트래젝토리를 추가하면 점수가 좀 높아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멀티 스텝을 예측하도록 하면은 점수가 확 높아지고요. 그다음 어텐션 추가하고 두 개 아웃풋 퓨전하는 형식으로 해서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데 보시면 이제 어텐션하고 퓨전하면서 이제 루트 컴플리션이 좀 점수가 낮아지는 대신 이제 전체적인 인프렉션 스코어가 많이 좋아져서 드라이빙 스코어도
좀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정리는 안 해놨는데, 음, 막 그 아까 이거 두 개의 결과 퓨전할 때, 액션 아웃풋을 퓨전할 때 알파가 있는데 알파에 대한 실험도 있었고요. 알파는 뭐 0.35로 했을 때 제일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그냥 두 개를 무식하게 앙상블 러닝한 것과 어떻게 다르냐. 돼 있어서 당연히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깨져서 못 들었어. 뭐라고? 그 두 개의 컨트롤 브랜치랑 트래젝토리 브랜치를 여기서는 이제 같이 학습을 하는데, 그걸 이제 따로따로 학습해서 앙상블 러닝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내가 네, 정말 미안한데 저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지 저거 네네, 이제로가 네, 지금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인풋을 두 개로 봤는데 맞죠. 알파랑 네, 베타로 네네. 봤는데 지금 저 액션이 그 PID 나온 결과값이죠? 아니면 X, Y 축에 있는 그 트래젝토리 포인트인가요? 이 액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A 제로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그러니까 스로틀이랑 브레이크 뭐 이런 거일 텐데, 네. 스티어링하고 스로틀이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 정확히 설명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요놈이 X, Y인지 트로틀 스티어링인지 그거 네네. 궁금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브랜치랑 트래젝토리 브랜치를 같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공유하면서 학습을 잘 시켰더니 카메라 한 대 쓰고 칼라에서 1등을 잘 찍었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얘가 지금 2등인 요놈이죠. 2등이죠. 센서스 트랙에서 2등.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쳐볼까요? 지금 2등인 것 같아. 지금 그 인터퓨저라는 게 나왔는데 인터퓨저는 네. 결과 안 나왔어. 음, 결과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 누가 썼는지 공개 안 했어. 그렇네요. 아, 이 지금 소개드린 TCP 논문은 상하이 대학에서 쓴 것 같아요. 상하이 대한 상하이 AI 랩이랑 상하이 지하오통. 중국인들 잘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뭐 질문 없으시면은 정은이 발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컨트롤 모델.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드릴 논문은 Exploring Multi-Source Data for Adversarial Driving Style Representation Learning으로 그냥 간단하게 Driving Style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건데 이제 약간 Generative 모델, 간 모델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GPS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컨트리뷰션이 GPS 데이터에서 이제 드라이빙 스타일을 뽑을 때 이제 그냥 GPS만 사용을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내 마크들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GPS는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존 방법들에 대한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PS 데이터만으로는 이제 다른 교통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아니면
뭐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아니면 뭐 그 어린이 보호구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드라이빙 스타일을 좀 뽑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Adversarial Driving Style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짧게 레이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는 그 GPS뿐만이 아니라 이제 맵 정보를 이용을 해서 멀티소스 데이터에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는데 이제 그 완전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은 아니고 이제 semi-supervised learning 메소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SGAN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SGAN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GAN을 기반으로 semi-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레이더는 그 GPS 트래젝토리뿐만이 아니라 이 GPS 트래젝토리에서 파인그레인드 그 스태티스틱 피처를 뽑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컨텍스추얼 피처 그러니까 그 교통 정보를 넣어줘가지고 이 멀티소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멀티소스 데이터로부터 러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기네가 처음으로 이 컨텍스트 어웨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21년도 논문이고요. 뭐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레이더라는 걸 제안하고 멀티소스 데이터에서 SGAN 베이스드 러닝 모델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드라이버 넘버 에스티메이션이랑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뭐 나름 잘 되더라라는 게 이제 인트로덕션에 적혀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드라이버 비헤비어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이제 그 오토노미얼 센서 그러니까 네 이런 오토노미얼 센서스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를 활용을 몇 번 해봤었는데 이제 뭐 카메라,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 뭐 GPS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GPS 트래젝토리에서 피처 뽑는 방법들은 이제 저번 주쯤에 초반에 이제 좀 했었던 그런 논문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blem statem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 노테이션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드라이버가 뭐 이런 드라이버 셋이 있고 이제 트래젝토리 셋이 T라고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UI가 결국에 그 각각의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GPS 트래젝토리를 이런 식으로 그 GPS 레코드의 시퀀스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레코드는 그 latitude, longitude, time, travel speed 하고 direction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S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있다 보니까 이제 raw한 GPS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맵으로 매칭이 된 기존에 있던 매칭 테크닉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칭이 된 트래젝토리를 이제 트래블 루트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G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로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이 로드 네트워크는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vert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of 로드 인터랙션으로 정의가 되고 엣지는 이제 로드 세마틱 그러니까 뭐 신호 같은 거라고 세마틱 정보 같은 걸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 세마틱은 뭐 로드 ID, 로드 타입, 뭐 number of lanes, one way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로드 세그먼트들에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라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GPS 트래젝토리가 맵핑이 된 거를 이제 트래블 라우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가 로드 세그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로드 세그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blem statement를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로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그 GPS 데이터로 드라이빙 스타일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 방법론들, 그러니까 이전 트래젝토리에서 드라이빙 스타일을 뽑는 거에는 크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샘플링 레이트가 낮아서 이제 좀 로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GPS 데이터만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질문 혹시 있을까요? 오케이,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네. 응? 없다고. 오버뷰, 오케이. 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 오버뷰를 보시게 되면은 간 모델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요. 일단은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GPS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냥 스태티스틱 피처를 예전에 했던 대로 뽑고 그 드라이빙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로드 컨디션, 지오메트릭, 세마틱, 트래픽 컨디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임의로 이런 그러니까 피처 텐서를 만들어준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요.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좀 끝단에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 뒤에 리니어 한 번 더 통과해가지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뭐 리얼이나 페이크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S시간 모델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GPS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했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raw GPS 데이터는 쓰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스태티스틱 피처를 뽑아주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 아마 초반에 저희가 봤던 논문들이 있었던 내용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GPS 트래젝토리를 이제 픽스 랭스 LS로 세그멘트로 나눠준 다음에 이제 시프트 윈도우는 이제 그 절반으로 나눠줘가지고 이제 그 GPS 트래젝토리 세그멘트들을 나눈 다음에 이제 각 세그멘트에 대해서 스피드놈이랑 그 스피드놈 차이, 그리고 억셀러레이션 놈 하고 억셀러레이션 놈 차이, 그리고 그 각속도 이렇게 총 5가지를 피처를 뽑아준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마도 미니멈, 맥시멈 25%, 50% 하고 75%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세그멘트들의 이런 값들 또 같이 뽑아줘가지고 그 피처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네, 원래 러한 GPS에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총 5가지에다가 7가지 해가지고 이제 뭐 35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존 논문들이랑 똑같이 이제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는 결국에는 이 3가지 로드 컨디션, 지오메트릭, 세만틱, 그리고 트래픽 컨디션 이 3가지를 고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거 2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 레인, 그러니까 로드 타입, 로드 레인, 원웨이 이 3가지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로드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 맵을 만들어줘가지고 지오메트릭, 세만틱 정보를 만들고 이 트래픽 에스티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피처를 만들어준 다음에 3개를 콘캐트네이트하고 이제 그 리니어 레이어 하나 통과해가지고 리쉐이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로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로드 타입, 그리고 레인 수, 그리고 이제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이 3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원화 엠베딩을 만들게 되고요. 이 각각의 원화 엠베딩을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지? 그거를 컨캐네이트를 해준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제 기억이 맞다면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통과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엠베딩 레이어를 한번 통과를 해가지고 이 디멘전에 맞는 이제 벡터를 하나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릭 세마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맵 전체를 그냥 그리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약간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를 갈 수 없고 이런 도로의 정보들 이런 그리드 N by N 그리드 맵으로 만들어가지고 플래튼해서 리니어 레이어 통과해서 이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그 지오메트릭 세마틱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아니다. 이게 이제 네네. 세마틱 레프레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 그래서 결국 그냥 N by N에서 이런 식으로 1령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은 1령, 갈 수 없는 곳은 0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라는 얘기였고, 트래픽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relative 스피드를 이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드라이버들이 전반적으로 그곳에서 천천히 가면은 뭐 이곳은 느린 곳이다. 전반적으로 뭐 모두가 빨리 가면 뭐 여기는 빨리 달려도 되는 곳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보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 이제 그 비이컬의 트래블 스피드랑 에버리지 트래블 스피드의 레이시오를 이제 이제 구해가지고 트래픽 컨디션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음. 주변 스피드는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클 내부에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주변 스피드라기보다는 이게 트래젝토리가, 그러니까 같은 곳으로 가는 트래젝토리가 10개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아니라 이거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릴레이티브 스피드를 사용한다는데, 응. 그러니까 응. 요놈은 주변 애들 트래젝토리의 그 순간에 스피드를 보고 그걸 그냥 평균을 낸다. 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네네. 그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응. 주변 스피드들의 정확한 값들을 다 알고 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센서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받아오느냐, 그 두 가지가 그 둘 중에 어느 건지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에고비클이,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이제 같은 루트의 트래젝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네. 그 루트의 특정한 세그먼트에서 10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달렸나를 측정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각각 사람들에 대한 그 컨디션이 들어가야 돼. 트래픽 컨디션은 네. 이제 그 평균에 대해서 내가 뭐 얼마나 빠르게 달렸나, 뭐 얼마나 느리게 달렸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리얼타임 트래픽 컨디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리얼타임인가? 그러니까 레이시오가 리얼타임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세그먼트는 이제 세그먼트가 일치하는지는 뭐 매핑 리저트를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좀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S시간을 세미스프로바이스드 간, S간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페이크 노이즈에서 뭐 리니어랑 리쉐이핑해서 트랜스포즈는 몇 개 통과해서 페이크 피처를 만들고, 이제 앞선 정의했던 리얼 피처들도 이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각 레이블도 샘플링을 그러니까 이 레이블이라는 건 이제 드라이버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레이블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CNN에 넣고 뭐 열심히 피처 뽑은 다음에 플래튼 해주고 리니어 한번 통과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드라이빙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10240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쉐입이 나오게 되고, 이제
원래 간처럼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하거나 인지 구하고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또 해줘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 클래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페이크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간 로스죠. 그 간에서 쓰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언스퍼바이스 모드고 스퍼바이스 모드에서는 여기에다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만 추가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로스는 뭐 2개 더한 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마 MSE 로스를 쓰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진짜에서 진짜 피처? 네. 진짜 피처고 이게 이제 가짜 피처가 되는데 결국에 이 F라는 게 그냥 액티베이션 이미디얼리 그러니까 이 중간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쪽 레이어였던 것 같은데 이쪽 레이어에서 그냥 피처 2개를 비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처가 제너레이션이 되고 이쪽이 아니라 아마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중간 지점쯤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된 피처랑 페이크 피처를 그 이미디어 레이어까지만 통과를 그러니까 그 중간 레이어쯤에서 이제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2개의 MSE 로스를 이제 줄이는 식으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엔드 투 엔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너레이터 로스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이쪽에서도 한번 학습이 되기는 하는데 왜 굳이 제너레이터를 한 번 더 로스에 넣었을까는 조금 아,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 100% 자신이 할 수 있어. 저거 제대로 학습 안 돼서 저거 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죠, 사실. 그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냥 해봤는데 안 되네? 야 이것도 페널티 넣어줘봐야겠다 해가지고 넣어준 것 같은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 딱히 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간을 했어도 됐으니까. 네, 어쨌든 제너레이터도 좀 트릭을 써가지고 그 피처의 디스턴스를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ARNet이 뭐 소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토인코더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2INet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얘는 뭐 그 GS 트래젝토리를 멀티 채널 이미지로 봐가지고 이제 뭐 지오메트릭하고 그냥 비율 피처를 뭐 시퀀스를 잘 잡더라라는 얘기고 웨이더 C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지? disabling 그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드를 껐을 때 그러니까 이 위에서 네 여기 레프레젠테이션을 껐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총 3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도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드라이버 에스티메이션이랑 넘버 에스티메이션이랑 그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 2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왔을 때 그냥 어피니티 프로퍼게이션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총 몇 개가 나오나 이제 해봤다라고 그래서 그 총 뭐 몇 개 클러스터가 나오는가를 좀 재봤는데 이제 보시면 그 평균적으로 그냥 레이더를 썼을 때가 제일 잘 되더라. 그리고 컨텍스트가 없을 때는 뭐 조금 더 잘 되긴 하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뭐 10명의 그 클래시파이어 자체로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뭔가
비교를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보통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 classification 하면은 뭐 마지막 뒤에서 그 앞에 레이어 프리즈하고 뒤에서 그 리니어 피팅을 하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얘는 이상하게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를 둘 다 같은 드라이버에서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냥 그 가장 뒷단에서 같이 학습됐던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세팅이 아니 세팅이 트레이닝 테스팅이 둘 다 같은 랜덤으로 같은 뽑은 드라이버. 이렇게 같은 드라이버. 같은 드라이버. 아, 같은 드라이버인 거.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 C를 이용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냥 뭐 뒤에 프리저하고 리니어로 뭐 학습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뭐 좀 이상하게 안 보인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트레제토리의 일부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겠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드라이버당 뭐 트레저토리가 뭐 한 다른 루트로 20개 있으면 뭐 몇 개는 트레이닝에 쓰고 몇 개는 밸리데이션에 쓰고 뭐 몇 개는 테스트에 쓰고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그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안 되긴 하니까. 그쵸?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탑앤 액큐시를 봤는데 위에 있는 거 같네요. 아, 네, 여기인데 이제 보면은 왜 굳이 막대 그래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일 잘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탑 5면은 10명 중에 탑 5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네. 65%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봐서 탑 5에서 65%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탑5가 합니다. 65야? 말이 되나? 10명인데? 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너무 그럼 미묘한데. 랜덤 게스 하면 50% 아닌가? 그렇지. 라는 그, 물음표 픽만 함께, 네네. 어, 그치? 네, 뭔가, 뭐, 저널 논문인 것 같은데, 아니, 어쩔 수 아니야. 없, 근데 그 왼쪽 피겨 4 보면은 최고 한 개 뽑을 때는 80%가 나와. 근데 아, 이게 그런, 탑5를 전부 맞추는 게 50%가 안 된, 50% 음, 약간 넘는다? 이런 소리 같은데? 롱트레저토리 숏?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네, 뭐, 여튼 이거 특이한 어디 논문이. 저널이야? 이거? 어디 보자. 다스파? 맞다? 모르겠다. 어, 여튼, 오케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일단은 녹화 끊고